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갑 위원장 천준호 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작급 이 검증 작업을 반성부터 하세요.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박용진하고는 갑을 관계네. 제가 갑이죠. 네. 그렇지. 경희대 93년도에 경희대학교 총학회장을 했었습니다. 총학생이자? 네. 친일파가 독립운동을 꾸짖는 일이다. 폭탄은 안 들고 가셨어요? 폭탄 들고 왔어요. 저는 폭탄 세력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우리 시대적 과제에 해결되지 않겠구나. 떨어진 덕분에 만약에 당선되었더라면 못 봤을 것, 못 들었을 것들을 많이 듣고 지역을 다니면서 정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제가 첫 마디로 했던 게 우리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 슬픔조차 막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 좀 말을 잘 안 들어주고 그러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너무 깜깜해. 2회차의 선거송을 별도 골목길에 해야 달도 되겠네. 모두 숨어. 푸란 골목길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드디어 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화요일에 만난 남자 정청래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지금 비치고 있나요? 네, 잘생긴 청년 같은 남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북갑 위원장 천준호 위원장.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지역위원장 천준호입니다. 네. 자, 오늘은 강북갑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이면 내년 총선에 네, 나갈 사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총선에 나갈 거예요? 네, 그럼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갔어요? 2016년도에 네.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 네. 안타깝게 똑 떨어졌지? 똑 떨어졌습니다. 네. 몇 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때 한 3천여 표 차이로. 3,000표? 네, 야, 좀 아깝게 떨어졌네. 네, 네. 누가 됐어요? 그때 이제 정양석 그 새누리당 당시. 지금 네. 새누리당 원내 무슨. 네,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계시고 나경원 의원과 세트로 같이 많이 나오고 계신 분이죠. 뭐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주작급 이 검증 작업을 반성부터 하세요.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국 수석을 네. 힘들게 하냐고. 네, 하여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그러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럴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그 2016년도에 네. 선거 20일을 앞두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네. 하여간 그래서 많이 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좀 황당한 그런. 북구 의원 하면 사람들이 또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박용진 의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박용진 의원은 강북을 지역이고 강북을. 저는 강북갑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진하고는 갑을 관계네. 제가 갑이죠. 네. 그렇지. 박용진은 영원한 을이네. 네. 그러니까 수유 1, 2, 3동, 네. 우이동, 번 1, 2동, 인수동. 네, 그렇습니다. 강북갑 천준호 위원장을 낱낱이 네.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게 생겼어요, 보니까. 네. 믿음감 있게 생기셨는데, 천준호 위원장이 뭐 하던 사람인지, 사실은 제가 학생운동권, 시민운동을 했고, 그리고 무슨 궁지킴이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뭐 예전에 시민운동할 때 이제 우리 궁궐의 역사와 내력을 알려주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 그런 거 했었죠. 했었죠. 네. 근데 대표적인 경력이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장. 박원순 시장하고는 언제부터 인연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20대부터 시민운동, 청년 시민운동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2000년에 낙천 낙선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을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럼 총선에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몇 년도? 생각을 2012년. 2012년? 네네네. 19대 때? 네네.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전까지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2007년, 8년, 9년 그때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시민운동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네.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 민주적 질서를 인정을 하면 시민사회가 시민운동이 그 공간에서 네. 비판과 견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뭔가를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민주적 기본 질서나 어떤 상식을 어긋난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런 토대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없다 별로. 그러면서 이걸 좀 변화시키려면 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가 그 해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총선에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그러면 시민운동 하기 전에 학생운동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학생운동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저는 이제 경희대를 경희대? 네. 네. 경희대에서 뭐 했어요? 네, 경희대 93년도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총학생회장? 네. 이렇게 선배님도 하셨잖아요. 네. 난 총학생회장 못했어요. 그랬어요? 네. 진짜 어려운 질문 한번 할게요. 예. 천준호 위원장의 내공 테스트. 네. 네. 조국. 네. 지금 온통 조국 문제로 지금 난리예요. 네. 국가전복 세력이다. 응?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 산호맹은 이 국가전복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 동의하십니까? 황교안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네. 얼마 전에 미국 2018년도인가요? 미국 대선을 2018년도인가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20대를 대상으로 했는데 네. 그때 질문 중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미국 사회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뭘 말하냐면 미국 사회가 그만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취약함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거고 젊은 세대들은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국 교수도 90년대 초반에 그런 여러 가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았던 시절에 그런 어떤 20대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 사회를 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싶고요. 실제로 조국 교수가 그 뒤에 이제 투옥이 됐을 때 엠네스티가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이 시대의 양심수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기도 이렇게 했었고 재밌는 건 MB 이명박 정부 때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가 이제 열렸는데 거기서 산호맹의 핵심이라고 지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백태웅, 박노해 등에 대해서 민주운동 유공자라고 인정을 이렇게 하겠다. 국가가 이미 인정을 했잖아. 그런 사면복권 시켜줬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서에 대한 평가들을 그 후세에서 이제 한 건데요. 그것을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구시대의 어떤 공안 검사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자한당 그리고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시각이 과거 공안 세력의 시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냐. 오히려 그런 공세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자한당의 현재 성격을 거꾸로 보여주는 뭐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을 전경이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는 그리고 거기에 분신 자살로 항의하는 항거하는 시대였거든. 지금의 잣대로 91년의 행위를 재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네. 그때 되면 누구라도 사실은 있잖아. 이게 지금 딱 생각하는데 무장 봉기 세력은 박정희 전두환 아니에요? 총칼 들고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쿠데타 세력이죠. 무장 쿠데타 세력이죠. 그렇잖아. 네. 박정희 전두환이 무장으로 정권을 찬탈했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국가를 전복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이 정권은 타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생각했던 때가 아닌가. 불과 11년 전에 10년 전에 광주에서 전대원 노태우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광주 학살을 일으켰던 그게 바로 1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된 거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권력 기반이 어디서 온 겁니까? 80년 광주의 학살을 기초해서 군사 쿠데타에 기초해서 그 정치 권력이 힘이 군부 무장 세력. 그럼요. 그것에 기반해서 민정당이 만들어졌고 그 정치 기반 위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사람이 노태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 정권에 대한 정통성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신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시각으로 그때의 상황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때는 7, 80년대, 90년대 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을 지금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등이 뭐라고 하는 것은 친일파가 독립운동을 꾸짖는 일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독술 같은 행태죠. 네. 네. 오늘 갑자기 막 이렇게 좀 약간 이 얘기하니까 흥분이 되네.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 빵에 어떻게 가지게 된 거예요? 미 대사관죠. 정권웅성. 그레그 대사 때. 그 덕수궁 뒤에 있는 그렇죠, 대사관 관저에 폭탄은 안 들고 가셨어요? 폭탄 들고 갔어요. 저는 폭탄 세력이에요. 학생운동 때부터
지금 청춘의 피 끓는 열정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천준호 위원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지난번 4년 전에 총선 나가서 똑 떨어졌는데 네. 총선은 어떻게 하다 나가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제 연장인데요. 네. 저는 한때는 이제 시민운동가 또 시민운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물론 대학 때는 세상을 어떻게 확 뒤집을까 이런 네. 고민도 했었겠죠. 근데 그 뒤에 나이를 먹고 또 시민운동을 하고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민족인 절차가 이제 만들어지면서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민운동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결국엔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이 우리 시대적 과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다행히 그 2016년 출마 전에 12년도에 포기를 하고 서울시로 들어가면서 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한 4년 동안 아주 네. 진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도 큰 저의 정치적 자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2016년도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는데, 다행히 당시 이제 문재인 그 당대표 계실 때 네. 영입 제안이 이제 왔습니다. 당에서. 인재 영입.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좋다. 영입돼서 당했기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인재 영입. 네, 영입 영입 당했다. 제안은 받았는데 네. 영입이 돼서 들어간 거는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영입 제안 해놓으시고 얼마 안 있다가 당 대표를 사퇴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나도 최고위원 바로 사퇴해버렸지. 문재인 대표가 당선 사퇴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트위터에 올렸어. 나도 사퇴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가슴이 아팠고 네. 어쨌든 꼭 그 진출해서 문재인 대표가 예를 들면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그 뒤에 이제 인재 영입 위원장을 김상곤 그 혁신위원장 하셨던 김상곤 위원장이 이제 맡으셨고, 그래서 그 혁신위원장을 맡으셨던 김상곤 위원장이 그 앞에 당대표의 뜻을 또 이제 받아서 이어서 영입 절차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좀 급작스럽게 공천을 받게 되었고요. 하여간 그때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나고 그때는 처음에 가슴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좀 지나면서 든 생각은 그때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얼떨결에 돼버렸으면 참 기고만장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덕분에 만약에 당선되었더라면 못 봤을 것, 못 들었을 것들을 많이 듣고 지역을 다니면서 정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좀 소중하고, 지금은 다시 이제 일할 기회가 제가 주어진다면 너무 저한테 큰 자산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근데 천준호 위원장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시민 추모 문화제 기억하겠습니다. 집행 책임자 및 사회자.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을 뭐 추모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범국민적인 사실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렇지. 특히 이제 너무 슬퍼서. 시민운동 안에서조차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약간 좀 이중적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FTA라든지 파병이라든지 이런 문제, 의제적으로 이제 서로 충돌했던 부분도 있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추모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서 토론이 한번 벌어졌는데 다수 의견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민사회 쪽에 또 그런 논의까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여러 선배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책상을 주먹을 꽝 치면서 아니 이건 아닙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시민사회에 의제적으로 여러 가지 충돌한 면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을 수구 세력이 사실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좌시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 다 나서서 그렇게 된 사람들의 그럼요. 그럼 네가 책임지라고 그래서 제가 집행 책임자가 된 겁니다. 그 추모 행사에.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뭐 막상 물꼬가 트이니까 사람들은 안에서 다 사실 미안한 감정들이 있었던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 부채의식이 그때 한둘이었습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노무현 대통령을 때로는 의심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도 그거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생각. 내가 그 어려웠을 때 나서서 같이 못 지켜줘서 미안한 마음을 더 먼저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어디 갈 길을 몰라 하는데 제일 가까운 곳에 그래도 공터가 있었던 게 정동 로타리 쪽이었습니다. 그 정동 로터리로 옮겨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휴대용 마이크, 핸드 마이크가 아니고 이제 휴대용 요즘 똘똘이 앰프라고 아시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집회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회를 봤죠. 사회를 보면서 제가 첫 마디로 했던 게 우리 슬퍼할 수 있게 해달라. 슬픔조차 막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한 2만여 명 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도 그 사진이 있는데요. 굉장히 엄숙하게 추모 행사를 열었고 그때 이 집단적인 시민들의 열기나 분위기가 뭔지가 만천하에 이제 발표가 됐고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폭동이나 뭐 예를 들면 과격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성숙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됐던 거죠. 그런 변화와 시대의 어떤 개혁을 바라는 거대한 물줄기와 흐름들이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맥락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그 전에 촛불혁명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서거 직후에 또 뭘 했어? 근데 그 직후에 어쨌든 같이 얼마 안 얼마 있다가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돌아가셨는데 또 너무 이제 사실은 또 사람들이 많이 가슴 아파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 연결식 때 그 목나 울던 장면 아직 기억을 하시죠. 그렇죠. 네, 하여간 그 직후에 이제 그러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연장해서 두 분 대통령의 시민 추모 행사를 집행 책임자로 해서 보내드리려는 그런 일을 이제 기꺼이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